컴퓨팅 사고력 기초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컴퓨팅 사고력이란 컴퓨팅 기계의 이 힘을 이용해서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컴퓨터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죠. 요즘은 인공지능 같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간이 사고하는 그런 지능을 컴퓨터가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컴퓨팅 사고력 기초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총 10개의 목차를 준비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 이해 및 분해하기부터 융합적 사고 기반의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까지 다양한 코스가 준비되어 있었고, 여러분들은 드디어 8번째 융합적 사고 기반의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까지 왔습니다. 융합적 사고 기반의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융합해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융합적 사고 기반의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이번 차시에서는 2가지 학습 목표를 달성해 볼 건데요.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스포츠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스포츠 게임, 신기하죠? 사실 우리가 게임이라고 하면 이렇게 총 쏘거나 이런 게임도 있지만 달리기 게임이라든지 축구 게임이라든지 하는 그런 스포츠 게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스포츠 게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스포츠 게임을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 단계를 적용해서 직접 이 스포츠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할 상황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읽어봅시다. 중학생 A는 초등학교 때 같이 탁구부를 했던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다. 초등학교 때 탁구를 쳤었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탁구를 치고 싶었는데 친구는 탁구를 그만두게 되어 치는 방법을 까먹었다고 한다. 아이고, 저런, 친구가 탁구를 까먹었네요. 친구와 예전에 탁구를 치며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난 A는 너무나 아쉽다. 문득 엔트리 프로그램으로 탁구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라켓을 쥐는 방법은 잊었어도 이 엔트리로 만든 탁구 게임은 친구랑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 친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지 선생님이 던지는 질문을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를 이해해 봅시다. 역시 이번에도 3가지 질문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처한 상황, 여기서 나는 중학생 A죠. 내가 처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문제를 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봅시다. 내가 처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현재 나는 지금 친구랑 탁구를 치고 싶은 그런 상황이죠. 오랜만에 탁구부를 같이 했던 친구를 만나서. 그런데 이 친구가 탁구 치는 방법을 잊을 정도로 이렇게 까먹었다고 해요. 근데 옛날에 이 친구랑 탁구를 너무나 재밌게 쳤던 기억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든 친구랑 탁구를 같이 치고 싶어서 탁구를 잊어버린 친구를 위해서 간단한 게임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탁구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탁구를 실제로 쳐보면 이게 자세라든지 아주 미묘한 힘 조절에 의해서 공이 되게 급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탁구를 안 치다가 다시 치게 되면 상당히 헤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는 그래도 옛날에 그 친구와 함께 쳤던 탁구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스핀을 걸거나 아니면 힘을 조절하거나 이런 요소 없이 단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일단 저도 그렇고 중학생 A도 그렇고 완전 3D처럼 해서 실제 가상현실 탁구 게임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탁구 비슷한 게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탁구 비슷한 게임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혹시 아마 초등학생 친구들도 어디서 봤을 것 같은데 에어탁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철판으로 된 것 위에 이렇게 납작한 이런 판이 붙어 있고 통통통통 쳐가지고 상대방 골대 안으로 공을 집어넣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에어하키라고도 부르는데요. 요거를 또 탁구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내가 원하는, 내 쪽 진영의 끝에만 이게 공이 오면 안 되고 나머지 쪽으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자, 문제를 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자, 이거는 누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죠? 네, 나와 내 친구가 사용할 프로그램입니다. 즉, 뭐 게임이니까. 그러면 처음 사용하는 친구도 있고 또 같이 즐겁게 재밌게 하기 위한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화살표 2개, 뭐 AS 혹은 위아래 이것만 이용해서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탁구 게임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 엔트리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 다시 엔트리로 들어왔습니다. 엔트리에서 만들기를 눌러서 들어왔고요. 오늘 엔트리봇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엔트리봇은 지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탁구 게임 아까 그 오락실에서 볼 수 있었던 이 에어하키처럼 만들어 보겠다고 했죠.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먼저 오브젝트를 하나 가지고 와 봅시다. 뭐 어떤 길쭉한 막대기 같은 게 필요한데 막대기로 쓸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막대기, 물건에 있겠네요. 막대기. 자, 근데 쇠자 요 물건이 있네요. 요걸로 한번 해봐야겠다. 쇠자. 조금 뭐 괜찮나요? 어쨌든 쇠자로 하고요. 위치는 한 여기 정도로 해볼게요. 위치는 여기 정도로 해서 -2배 0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지금 너무 크죠? 그렇죠? 저 정도 크기면 가만히 있어도 공이 통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이니까 4분의 1 정도 크기인 25 정도로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조정을 해봤고요. 지금 선생님은 요게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어서 다시 크기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요렇게 한 요 정도로 두껍게 해서 그 다음에 크기를 25로 줄인 다음에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자, 30 정도로 할까요? 30? 한 30 정도가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답을 찾아서 이 쇠자의 크기를 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한 요 정도 크기네요. 조금만 더 길게 할까요? 한 50? 요 정도 크기 딱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요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문 배웠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여기 조건문에 만일이라는 블럭을 가지고 오고요. 자, 무슨 키가 눌러졌는가 라는 블럭을 가지고 와서요. 그래서 위에 그 W키로 하겠습니다. W키가 눌러져 있으면 자, 여기서 이동을 어떻게 하냐면 X좌표를 10만큼, X가 아니죠. Y죠. 높이니까. Y좌표를 10만큼 바꾸기 위로 올라가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요걸 복사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 S좌표. 요걸 누른 채로 키보드 S를 누르면 됩니다. 이번 S를 누르면 -10. W를 누르면 Y가 10 올라가고 S를 누르면 -10이 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안 되네요. 왜 안 될까요? 자, 요게 안 되는 거를 우리 지난번 투표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로 기억을 해보면 좋습니다. 자, 뭐냐면 요렇게 실행되면 그냥 실행된 상태에서 쭉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내가 W키를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시작을 누르면 조금 올라간 게 보이죠? 시작을 누르면 조금 올라간 게 보이죠? 그리고 S키를 누르고 시작하면 조금 내려간 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W키나 S키를 한 번만 딱 실행하는 거예요. W키 한 번 딱 눌렀을 때 Y 올라간다. S키 딱 한 번 눌렀을 때 Y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하기를 넣어주면 자, 여기서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쇠자가 아니라 나라고 바꿔줄게요. 이름 나. 자, 그럼 이제 쇠자 나를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공을 만들어 보죠. 공. 그것도 물건에 가면 공이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요 농구공이 끌리네요. 요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농구공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크기가 너무 크다, 그죠? 그래서 크기를 한 과감하게 10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 너무 작죠? 너무 작죠? 10보다는 좀 더 크게 한 2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20
네, 요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아 보여도 확대하면 한 요 정도가 돼야 되니까 게임 난이도도 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블록은 공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게임을 플레이할 때 플레이어 쇠자는 움직이잖아요. 근데 공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공이 지금 움직일 겁니다. 자,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요거를 할 거예요.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자, 요렇게. 자, 그러면 네, 공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 공이 어디론가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재밌는 블록 하나를 소개할 건데요, 선생님이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을 사용할 거예요. 자, 이 블록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공이 통통통통 이런 식으로 뛰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한 5를 그러니까 10을 줄여서 한 4 정도로 표현을 해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 네, 한 요 정도 크기의 요 정도 크기의 네, 나올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근데 나한테 부딪혀도 공이 지금 조금 튕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핵심인데 나한테 부딪혀도 공이 조금 튕겨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나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공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공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공을 조절하냐면요. 나를 조절하게 되면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공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신호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을 조절할 거고요. 여기서 만약 판단해서 만일 어디에 닿았는가 이게 가능합니다. 자, 어디에 닿았는가? 나에게 닿았는가라면 어떻게 하냐면 이동 방향을 바꿔버릴 거예요. 자, 이동 방향을 뭘로 바꿀 거냐면 지금 현재 나의 이동 방향 있잖아요. 농구공을 이름이 헷갈리니까 요거를 탁구공으로 바꿔줄게요. 실제로는 탁구공 모양이 아니지만 자, 탁구공의 이동 방향으로 바꿔줄 겁니다. 근데 탁구공의 이동 방향으로 바꿔주면 이게 지금 나한테 왔다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나한테 왔다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탁구공의 이동 방향에 더하기를 해줄 건데 자, 정확히 몇을 더해주면 되냐면요. 90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90을 더해주면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 방향을 90으로 정한 다음에 아까 이렇게 미묘하게 바뀌는 그런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동 방향을 4만큼 움직이기 요거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튕기고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이 나한테 닿으면 이동 방향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걸 만든 거죠. 그러면 한번 이게 실제 플레이를 해보죠. 벽에 튕기는 것도 있네요. 자, 튕기고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지금 자가 조금 빨라서 이것도 한 이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처럼 꼭 2로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이 게임성이 조금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공이 항상 저렇게 일직선으로 튀지가 않거든요. 탁구공도 한 20 정도로 좀 키워주고. 자, 그래서 여기에 무작위라는 변수를 쓸 겁니다. 아까 90만큼 튕기면 완전 똑같이 튕기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90만큼 튕기는 게 아니라 80만큼 튕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80만큼 튕기면 자, 한번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80만큼 튕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80만큼 튕기면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왔죠? 자,
80만큼 튕기면 위로 갑니다. 90만큼 튕기는 게 아니라. 자, 다시. 자, 벌써 약간 재밌어졌는데. 자, 80만큼 튕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0부터 100 사이로 왔다 갔다 튕기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80부터 100 사이로.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게임처럼 공이 약간 자기 멋대로 튀는 걸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왔죠? 자, 튕기면 이번엔 밑으로 갔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다시 갔고요. 자, 이번엔 위로 갔고요. 이렇게 게임에서 죽기도 하네요. 옆을 찍어서.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죽는 판정을 해야 되겠죠? 죽는 판정. 자, 죽는 판정은 공이 지금 이 벽에 가도 지금은 튕기잖아요. 그렇죠? 공이 이렇게 왔는데 네. 자, 이렇게 해도 공이 튀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쪽 벽, 그러니까 내가 있는 쪽보다 뒤쪽 벽으로 공이 가게 되면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만일 나에게 닿았는가라면 그래서 만일 지금 나의 위치, 공의 위치 만일 자, 탁구공의 x 좌표값이 자, 공이 요거를 한번 이동을 해 봅시다. 요거. 자, 공을 한 마이너스 230 정도로 옮겨 볼게요. 공이 마이너스 230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죽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일 공이 탁구공의 크기가 마이너스 230보다 작으면 방송을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냐면 게임 오버라고 한 1초 동안 말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공을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 네, 0,0 우리 게임 시작했을 때로 이동을 해야겠죠.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여기다가 미안합니다. 자, 여기다가 넣었을 때 안 움직였던 이유는 계속 0,0에서 이동하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탁구공의 x좌표값이 마이너스 230보다 적으면 게임 오버를 한 2초 동안 말하고 0,0 위치로 간 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요거는 초기 값이 공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부딪혀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일단 탁구공의 위치는 0,0으로 위치를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시작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탁구공을 0,0 위치로 놔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이 이렇게 통통하고 왔다 갔다 튀는 거를 볼 수 있죠. 통통. 자, 이번에 이거 벽을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한 그런 모양이 나왔고요. 자, 과연 저 공이 벽에서 어떻게 다시 튕겨서 올지. 자, 요것도 일종의 이런 탁구 같은 스포츠 게임의 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는 일부러 한번 죽어 보겠습니다. 자, 저거를 피해줘야 되는데, 자, 제가 과연 잘 피할 수 있을지.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게임 오버가 뜨고, 그리고 다시 1초 후에 중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게임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럼 이제 복사만 하면 됩니다. 나가 있죠. 이번에는 요 나를 상대로 만들어 줄 겁니다. 상대로 만들어 주고 상대의 위치는 어디로 보내냐면 플러스 200으로 보내겠습니다. 나는 마이너스 200이었죠. 마이너스 200으로. 자, 나는 마이너스 200, 상대는 플러스 200이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위, 아래 키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리고 지금 탁구공이 나한테 닿았을 때는 움직이잖아요. 근데 상대한테 닿았을 때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기도 나가 아니라 여기다가 나 또는 상대, 나 또는 상대에게 닿았는가로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자, 이번에는 또 탁구공 X의 좌표값이 마이너스 230보다 작을 때였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230보다 클 때
230보다 클 대로 해서 230보다 클 대로 해서 이쪽에서도 게임 오버가 발생하는지 테스트를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탁구 게임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은 제가 교재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교재에 있는 설명을 보고 버그도 잡아보면서 재밌는 탁구 게임을 완성하길 바랍니다. 자, 엔트리로 선생님과 함께 탁구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더 다양한 방법, 저는 간단하게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고 복사해서 또 다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탁구를 치듯이 그렇게 만들었지만 이 외에도 이런 탁구를 구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탁구 이외의 스포츠, 예를 들어 농구 같은 경우는 무엇을 살리면 좋을까요? 농구는 우리가 이렇게 집중을 해서 슛을 넣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골대 하나에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공이 들어가는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쉽게 만드는 거는 사격 같은 거, 뭐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에임이라고 부르죠. 요 마우스로 요 더하기를 움직였다가 물체가 나타나면 클릭해서 팡 하고 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탁구 게임이라는 긴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